시간이 멈춘 나라 루디브리엄. 시간이 흐르지 않게 되어서 영원한 동심의 세계를 꿈꾼 나라였으나 강제로 멈춘 시간은 끝내 왜곡을 일으켰습니다. 루더소스 왼쪽에 있는 지구방위 본부는 시간의 가속이, 루더소스 오른쪽의 아랫마을은 시간의 역행이 일어나서 양 극단으로 치달은 시간 덕에 루디브리엄의 시간은 뒤틀리고 꼬여버렸고, 결국 그 루디브리엄 깊은 곳 시계탑에는 시간의 균열이 일어나서 그 차원의 틈을 헤집고 침입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파플라투스는 2005년 8월 18일 클라이언트 1.2.4 패치를 통해서 등장했습니다. 알리샤르를 포함한 루디 파케가 2005년 봄이고 파플라투스는 2005년 여름에 출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루디브리엄은 이제 위도 아래도 그냥 몬스터들한테 탈탈탈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은 뭐냐고요? 쪼레빈 타이머가 들어와서 자리 먹었다 이거죠. 아니 얘네 국왕 있다며. 국왕은 그동안 뭐했음? 사람들 보자마자 다짜고짜 보석 뜯는 보정한 티곤 이 새끼가 문제야 이거. 뭐 아무튼간에 파플라투스 관련 퀘스트는 60부터 수행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최종 퀘스트인 파플라투스 퇴치는 레벨 80부터 가능했습니다. 파플라투스 레벨이 125인데 80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들어가서 먹을 작품의 투구 같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구경하다 죽거나 아니면은 뭐 시프 같은 애들 매소 터쳐서 잡든지 아니면은 최대 12명까지 들어가도록 설계를 한 거 보니까 쪼랩들 많이 들어가서 한 모여서 잡아봐라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최종 퀘스트를 완료를 하게 되면은 루디브리엄 망토와 경험치 8만가량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후부터는 NPC 폴로에게 차원 균열의 조각을 24시간마다 하나씩 받아서 파플라투스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파플라투스가 나오는 맵인 시계탑의 근원 자체는 하루에 2번까지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조각을 다른 유저들에게서 사오거나 여러 명이서 파티를 맺어서 가게 되면은 하루에 2번까지도 파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 보스는 타나토스나 게이트키퍼를 잡아서 루디브리엄의 메달을 획득한 다음에 시계탑의 근원에 들어가서 차원 균열의 조각을 맵 구석에 떨궈서 구멍을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간의 구를 몇 대 쳐서 부숴야 비로소 파플라투스가 소환이 되죠. 근데 이 시간의 구가 또 졸라 셉니다. 몸빵 데미지 살펴보시면은 파플라투스 2페이지랑 거의 같거든요. 아니 더 세네? 그러니까 괜히 설치다가 잡아보지도 못하고 죽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시간의 구를 부수고 나오는 레벨 125짜리 보스라는 파플라투스,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파플라투스는 총 2페이지로 구성이 됩니다. 파플라투스의 시계, 그리고 분리된 파플라투스 본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시계의 총 체력은 2300만, 경험치는 59만 9천이고 2페이지인 파플라투스 본체 체력은 159만, 경험치는 97만입니다. 엥? 1패보다 2패 체력이 거의 15배나 적은데 왜 경험치는 2배를 더 주는 거지? 그거는요, 공략 난이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파플라투스의 시계는 접촉 데미지 3000 중반대로 도적과 궁수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버겁고, 데미지 1600대인 불 속성, 얼음 속성, 그리고 번개 속성의 마법 공격과 함께 그 유명한 11 공격을 시전해서 생존율을 낮추고, 또한 가까운 유저에게 게이트키퍼와 비슷하게 스턴 공격,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스킬 해제 공격을 통해서 매직 가드 등 각종 버프를 무효화시키면서 버프에 의존하는 마법사를 크게 위협합니다. 마법 공격은 늙은 시간선의 파풀이 튀어나와서 사용하는 그 전체 범위 스킬이고, 그러니까 화면 전체 정도의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파플라투스를 맵 왼쪽에 몰아놓고 오른쪽 끝에 서 있으면 이 마법 공격을 맞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파플라투스를 왼쪽 끝에 몰아놓고 오른쪽 끝에 퍼펫을 두게 되면 파플라투스가 공격 대상을 찾지 못해서 그냥 허수아비가 돼버리는 현상을 볼 수도 있죠. 스턴 공격 및 스킬 해제는 보여드리는 영상처럼 대가리가 꽃받친 파플라투스가 튀어나오고 전기 소리가 나면서 주위에 근접한 유저를 스턴시키거나 스킬 해제를 시킵니다. 스킬 해제 및 스턴을 당하지 않으려면 파플라투스를 왼쪽에 몰아놨을 때 기준으로 한 이 정도만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로는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 범위가 위쪽으로는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근거리 직업군들은 아예 파플라투스 앞쪽에 있는 플랫폼에 올라가서 패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플라투스의 시계는 접촉 시 자폭 데미지를 주는 다크스타를 소환하기도 합니다. 다크스타는 위쪽에 소환되는 하이 다크스타, 그리고 아래쪽에 소환되는 로우 다크스타 이렇게 나뉘는데, 로우 다크스타는 하이 다크스타와 달리 뻘뻘대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폭 데미지는 궁수와 도적은 고레벨이 아니면 버티기 힘든 정도의 3000 초반대 중반대 정도의 데미지가 나오고, 심지어 얘네가 점프를 하기 때문에 위쪽 플랫폼에 내가 있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하이 다크스타는 작정을 하면은 아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피격되게 되면 데미지가 8000에 가까운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자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로우 다크스타들을 처치를 하고 위쪽에 하이 다크스타를 그냥 놔두는 걸 반복을 하면
결국 어느 순간 최대 몬스터량에 도달하게 되어서 파플라토스가 다크스타들을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계속 피해가면서 파플한테 딜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원거리 격수라면 파플 주변에 소환되는 다크스타를 소환과 동시에 쓸어버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플라토스는 사실 4차 전직을 한 유저들의 기준이라면 크리티컬을 통해서 넉백 데미지 1만을 빠르게 난사할 수 있는 도적이나 궁수 등의 원거리 직업들이 1페이지를 클리어하기 쉬웠다고 보면 되죠. 그런 반면에 2페이지는 상황이 좀 역전됩니다. 분리된 파플라토스 본체는 마법 공격도, 버프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몸으로 박는 게 전부죠. 근데요, 그게 졸라 아픕니다. 풀 무장한 전사인데도 몸빵 데미지가 5000 이상 나와요. 궁수의 경우라면 퍼펫을 써서 파플라토스를 유인해도 되지만 어쨌든 스치기만 해도 죽기 때문에 퍼펫을 다시 소환하는 과정에서 뒤질 수 있겠죠. 본체를 빠르게 처치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원거리 격수가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자쿠메 투구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력이 5300 이상이어야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작이 필수가 되죠. 정리를 하게 되면 1페이지는 원격에겐 쉽지만 2페이지는 치명적이고, 반대로 전사에게 1페이지는 귀찮고 어렵지만 2페이지는 그냥 몸으로 박으면 되는, 서로의 상황이 각 페이지에서 반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꼬우면 서로 파티에서 가라는 거죠. 똑똑하게 설계된 보스입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몸빵 딜이 막 5000 이렇게 되면은 도적이랑 궁수는 그냥 뒤지란 거냐? 사실 그것도 좀 아닌 게요. 파플라토스 본체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숙이게 되면 회피가 된다는 겁니다. 약간 그런 거죠. 주니어 북이나 본피쉬 이런 애들처럼 숙이면 피해진다 이런. 그래서 이제 파티를 해서 아예 핏뻥을 받고 손쉽게 파프를 잡아내든지, 아니면은 숙여서 각을 보다가 탈출해서 한 방씩 먹이는 거를 한 150번 정도 반복을 해서 잡아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넉백 최소 데미지도 많이던 시계와 달리 12000으로 더 늘어나서 진짜 초고스펙 아니면 이거 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체력은 적어도 일부 클래스들에게 적용되는 난이도는 수직 상승하고, 이것으로 본체의 경험치가 더 높은 이유도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이 페이지까지 클리어를 하게 되면 술록의 우유, 화운의 이슬, 파워 엘렉서, 90제 방어구, 90제 무기 등등등의 아이템들이 드롭이 되는데, 100제 방어구가 추가된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100제 방어구도 드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파플라토스에서 떨어지는 아이템 중에는 이 특수한 드롭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죠. 안 그래도 드랍이 적은 파플라토스에서 몇 개씩 떨어져서 약간 감자칩의 질소 같은 역할을 하는 다크타키오는 최초 획득 시 사악한 힘의 파괴라는 퀘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라스 용암 동굴의 동굴 속 동굴에서 용암 NPC를 클릭을 해서 이 다크타키온을 파괴하면서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며, 별도로 떨어지는 파플라토스의 증표 같은 경우에는 혼테일 결사대원 퀘스트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섀도우 4차 연막탄 스킬 퀘스트인 검은 구름 진행 도중에 포터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포터 인성보소. 자, 그런데 이렇게 줄줄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찜찜한 부분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루드브리엄 지하에 갑자기 파플라토스가 왜 나타난 걸까? 나중에 다룰 예정인 스킬 퀘스트 중 하나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죠. 해적 인파이터의 4차 전직인 바이퍼의 스킬들 중 타임 리프 관련 퀘스트에서 플레이어는 파플라토스를 퇴치하다가 우연히 파플라토스의 소지품을 획득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시계탑의 근원에 입장하다가 차원의 균열로 인해 또 다른 시간대로 떨어져 과거의 파플라토스를 만나게 됩니다. 의외로 얘는 또 굉장히 예절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화 도중에 이 방을 쭉 둘러보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파플라토스는 다른 시간대에 루드브리엄 시계탑의 근원 자리 근처에서 우연히 차원의 균열을 발견을 했고, 이 방 내부에서 이 균열을 이용한 시간여행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다는 것이죠. 연구의 마지막 단계인 실험을 플레이어에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플레이어에게 다시 자기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달라고 하는 파플라토스. 그렇게 노틸러스의 롤로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시간의 틈새를 왕복하는 과정에서 새 힘을 얻으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플레이어는 타임 리프 스킬을 얻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시간을 넘나들면서 특별한 힘을 얻게 된 것처럼 파플라토스도 롤로네의 말처럼 비정상적인 시간 이동을 통해서 더 특별한 힘을 얻었고, 이 힘으로 인해서 파플라토스는 탈하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파플라토스의 다른 시간선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제정신은 아닌 것 같군요. 근데 이게 사실 다른 해석도 나올 수가 있죠. 얘가 과연 차원의 균열을 우연히 발견했을까? 얘가 원래부터 나쁜 애였고 나쁜 의도로 시계탑에 잠입을 해서 시간여행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만 가지고 있는 열쇠를 들고 온 플레이어를 보고 미래에서 온 사람임을 직감을 하고, 아직 자기 연구도 못 끝냈는데 플레이어한테 쳐맞아 뒤질까봐 갑자기 말 돌리면서 플레이어가 원래 시간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점을 인질로 삼아서 일부러 착한 척 연기를 하면서 서둘러 얘를 돌려보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플레이어가 갖고 온 차원의 균열을 여는 열쇠도 자기가 회수를 했겠다. 원래 시간대로 돌아가 버린 플레이어를 보면서 파플라투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